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차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30조 원, 영업이익은 2조에 가까운 1조 9,300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약 1.7조 원 정도를 이제 추정을 했었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컨센서스보다 그리고 제 추정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실적을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P, Q는 이제 판매 대수, P는 이제 판매 단가죠. 이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YOY 10% 감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4분기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 대수 감소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자동차 업종을 괴롭히고 있는 부품 수급 문제, 특히 반도체로 대변되는 이 부품 수급 문제가 쉽사리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언제 이게 해결이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변수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고 기타 자동차 부품들까지 수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판매 대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의 제재가 좀 일어나면서 현지 권역에서의 판매가 많이 부진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러시아 권역은 3월 정도부터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 달 정도 충격을 받은 게 거의 2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판매 대수가 YY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물량이 빠졌는데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 뭐 단 하나밖에 없죠. 그 판매 단가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차 가격을 올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믹스 조정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SUV라던가 이제 제네시스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사양, 고단가의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되면서 판매 단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이번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디서 잘 나왔나, 어디서 안 나왔나 놓고 봤을 때 환율 영향, 사실 이 실적에 약 2조 원 정도 되는 실적에서 5천억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갖고 온 게 환율입니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이제 실적이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200원 이상으로 최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에도 환율이 계속 좋으면서 환율 쪽에서 이제 좋은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이제 YOY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판매 대수 감소한 거에 따른 실적 감소치가 약 3천억 원 정도 이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믹스 개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사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도 이제 A, B, C, D, 뭐 E 그런 차급이 있고 SUV가 있고 한데, 아무래도 모든 차급 그리고 이제 SUV가 똑같은 마진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진율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차종의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22년 판매 대수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대수 전망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을 합니다. 러시아 지역, 특히 러시아 지역에서 판매 대수가 많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호적인 환율 환경, 원화 약세, 그리고 이제 믹스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니까 영업이익은 되게 견조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판매 대수가 빠지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그거를 상쇄하고 남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을 상회할 경우 올해 연간 내내 2021년 분기별 이제 환율 보시면 전부 다 1,200원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환율 효과는 연말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SUV 비중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50%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향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점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염두에 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뭐 가장 화두죠. 저희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건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원가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회사 측이 밝혔지만 짧게는 3개월, 이제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주구장창 이렇게. 2020년분은 이제 21년분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올라온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자동차 강판 가격이 2분기 때 큰 폭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조금씩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판매단가 인상으로 이제 대응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워낙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그게 판가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쪽이 지금 수요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판매 단가 인상으로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전체적인 올해 연간 판매 대수는 하향 조정을 하지만 환율이라던가 그다음에 ASP 이런 것들 환경이 그래도 이 자동차 업체들 판매 대수 감소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올해 내내 좀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현대차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